기초연금 받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한 5천만 원 주식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이 주식이 좋아가지고 1억이 돼버렸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탈락.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산 관리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 감액 제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제도를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국민연금은 내가 꾸준하게 불입을 해가지고 받는 연금이죠. 네. 근데 기초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소득 하위 70%,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하위 70% 7분에게 국가가 한 달에 지금 34만 원 정도씩 연간 4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구나.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뭐 근데 내가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자격이 돼가지고 내가 소득이 없고 재산도 좀 별로 없으니까 네. 기초연금 한 달에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받았어요. 네. 근데 받았는데 내가 국민연금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국민연금 한 몇십만 원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 이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한 50만 1,000원, 2,000원 그 금액이 되는데 그 금액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그래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34만 원, 사실 34만 원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그거 주면서 그걸 또 감액해가지고 네. 17만 원까지 깎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17만 원 그냥 내가 없어도 되지라고 하시겠지만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그 5만 원, 10만 원 줄어드는 것도 네. 굉장히 한 달 생활하는데 중요한 돈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연금도 복지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가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공식을 보면 당신이 낸 돈과 국가가 지원하는 돈 같이 합쳐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미 국가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또 지원하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그 중복되는 부분을 빼겠다라고 해서 기초연금에 감액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국가의 의도예요. 그죠? 근데 사실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아니, 기초연금은 국가가 주는 거고, 국민연금은 내가 낸 건데,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낸 것 때문에 왜 국가가 주는 걸 깎아? 근데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국민들을 좀 약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걸 이해 안 시켜주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만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하시냐면, 야, 국민연금 열심히 내봐야 나중에 기초연금 못 받아. 국민연금 내지 마. 이런 잘못된 판단을 또 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뭐 정리해드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을 10만 원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이 10만 원 감액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으시면 기초연금 한 1, 2만 원 감액돼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연금 많이 늘려놓으시고 감액이 될 거면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지만 이런 제도가 약간 좀 불리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조만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연금 많이 늘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기초연금을 좀 제도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대표님은 이게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게 안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네. 이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게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않았든 아니면 제도가 잘못됐든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받으면 20%가 감액된다고 하는데 이 부부 감액제도의 또 문제점 뭔가? 자, 이 감액하니까 좀 네. 안 좋으신데 감액이 또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면 감액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거는 또 그렇다 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아. 그러면 20%를 각각 감액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나도 34만 원 받고 네. 배우자도 34만 원 받아요. 우리 집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는 거니까 각각 받잖아요. 그럼 나 34, 당신 34니까 우리가 68만 원 받겠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단독 가구, 혼자 사는 가구와 부부 가구, 둘이 사는 가구를 따로 분리하거든요. 네.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에게는 34만 원 다 줍니다. 근데 부부가구 둘이 같이 받으시는 경우에는 야 어차피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생활비가 2배로 드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관리비는 똑같이 내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산다고 생활비가 2배로 들지 않으니 20%씩 깎겠다라고 해가지고 34만 원 받을 때 거기서 한 7만 원 깎고 여기서 한 7만 원 깎고 해가지고 한 27만 원씩 해가지고 한 54만 원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부부 감액 제도라고 해서 20% 감액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20% 감액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게 이제 저소득층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엔겔 계수가 높아지잖아요. 혼자 살면 30만 원 필요하지만 둘이 살면 60만 원 또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이 필요한 거야.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감액 제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사실 저소득층에게는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덜 드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돼 있냐?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에 저소득층,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은 감액률을 줄이는 겁니다. 20%가 아니라 10%, 5%에서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기준으로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대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겠지만 계속 감액이 유지될 거고요. 네. 이렇게 지금 바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어쨌든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김작가 TV 보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또 건의도 해주시면 그만큼 많이 바뀐다. 자, 그럼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정한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아, 네. 일단 뭐 이렇게 감액되는 것도 일단 자격이 돼야지 감액되는 거지. 그렇죠. 자격이 안 되면 못 받잖아요. 네. 받는 사람 중에 감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기초연금 받으려면 몇 가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게 있어요. 기초연금 얼마 받냐면요. 지금 이제 매년 기준이 약간씩 올라가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한 228만 원 정도인가? 네, 그 이하면 받을 수 있고요. 둘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364만 원 정도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소득 인정액이. 자, 그럼 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좀 복잡한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소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걸 가지고 다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그 환산된 소득액이 200만 원, 3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강남에 살고 있어. 집값이 한 15억, 한 17억 돼. 그럼 사실 집값이 15억, 17억에 강남에 그 정도면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강남 언저리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이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한 15억, 17억이면 돈이 많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상위 10%가 뭐 10% 이상 앞에 들겠죠. 네. 자, 근데 이분들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집밖에 없다면. 자, 왜 그러냐면 집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17억짜리 집이라고 해가지고 17억으로 보지 않아요.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자, 그럼 17억짜리 집인데 공시가격은 12억 정도밖에 안 돼. 자, 그 12억에서 또 주거하는 또 공제가 있습니다. 대략 한 1억 얼마를 빼줍니다. 그러면 한 10억 안팎으로 떨어져요. 뭐 대출이 한 5천만 원 1억 있다. 대출도 또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준 금액이 예를 들면 8억이다. 이 8억을 곱하기 4%를 합니다. 8, 4, 32. 3,200만 원이죠? 이 3,200만 원 나누기 12가 월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27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36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7억, 20억짜리 집도 그 집밖에 없다면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집이 있으신 분들이 그 집밖에 없는 건 아니죠. 네. 뭐 연금도 받고 계시고 네. 보험도 있고 주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합산하게 되면 탈락은 하시겠지만 네.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집값이 뭐 15억, 17억 이 정도 되는 분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15억 뭐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확실히 드는데 이런 분들이 연금을 받는 거는 맞는 걸까요? 그래도 자산이 있는데 이걸 받는 게 맞나?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이런 분들 사실 그 정도 되신 분은 어떤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데 집밖에 없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 내가 강남에서 3, 40년 살았어. 그때 정말 깡촌, 눈일 때 살았어, 그냥. 나는 집 한 채 갖고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집값이 올라. 나 어쩌라고. 나는 아직도 그냥 샐러리맨이고 돈 없는데. 근데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 더 내래. 종부세 내래. 나는 무슨 죄야. 거기다가 이런 것도 안 줘.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집이 있으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으면 안 되죠. 기준 자체를 약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뭐 강남이면 다 잘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강남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 살기는 살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분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별도의 대책도 좀 필요한 거죠. 저 또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을 게 있어요. 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는 거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드립니다. 대상이 되는데 내가 모르고 신청 안 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 꽤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혹시 65세 넘으셨는데 재산도 별로 없으신데 기초연금 못 받고 있다. 반드시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동사무소 가야 되나요? 동사무소, 네. 동사무소에 가셔도 되고 구청에 가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 요즘 하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신청을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사실 내가 짱 박아둔 돈이 있어. 배우자 몰래 한 몇천만 원 매덕 내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어. 네. 근데 이거를 사실 배우자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순간 다 드러나요. 그러면 당신 이거 뭐야? 여기 다 나오잖아.
나오잖아. 지금 국가에서 조사해서 알려주거든요. 이거 그러면 그때 가서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청 못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네. 혹시 기초연금 앞으로도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짱 박아놓은 돈 있으면 안 된다. 결국 들통난다. 네. 그렇다고 해서 신청 안 해가지고 내가 이걸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했는데 탈락했어. 아예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탈락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70% 기준에 싹 걸려가지고 안타깝게 걸려 탈락했어요. 그럼 포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자산은 노후에 점점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다 까먹으니까. 그렇죠. 내 자산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연금, 기초연금 기준은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은 안 됐지만 내년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꾸준하게 신청을 해보셔가지고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를 한번 계속 노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뭐 내가 별로 큰 할 일이 없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기 김 과장 요즘 돼? 이제 이번 달? 물어보시는 거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제도라고 해서 그냥 내가 탈락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신청하고 오시면 돼요. 앞으로 5년 동안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된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신청하고 오시면 자동적으로 대상이 되시면 국가에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받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돈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누가 좀 하라 그래가지고 한 5천만 원 주식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이 주식이 좋아가지고 1억이 돼버렸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탈락.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은 자산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식이 안 오르는 걸 바랄 수도 없고.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올랐는데 그게 차라리 그냥 엄청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버려서 기초연금 그냥 아예 관심 없으면 상관없지만 그 조금 더 오르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탈락해버린다. 그럼 좀 안타깝죠. 저 이번에 또 유족연금이나 분할연금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것이 유족연금 수령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19년 11개월과 20년 1개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국민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죠. 국민연금은 내가 그냥 오래 살면 내 평생 받습니다. 근데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한 40에서 50, 6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 유족연금 제도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국민연금을 9년 가입할 수 있고요. 10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딱 한 달 1년 차이로 19년 가입할 수도 있고 20년 가입할 수도 있겠죠. 29년 가입할 수도 있고 30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뭐 몇 달 차, 몇 년 차이로 더 하고 덜 할 수 있죠. 내가 몇 달, 몇 년을 더해서 10년, 20년, 30년을 채우는 게 얼마나 더 좋으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일단 9년과 10년의 차이는 9년 11개월과 10년의 차이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9년 11개월 채우신 분들은 연금 못 받습니다. 이 10년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10년 못 채우신 분들은 나중에 그냥 일시금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에서는 10년 채우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19년 뭐 11개월 하신 분하고 20년 하신 분. 자, 이런 분들은 그냥 낸 만큼 연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19년 하신 분들이 19만 원 받는다면 20년 하신 분들은 20만 원 받는 거예요. 낸 만큼 올라가요. 그거는 뭐 20, 21, 22, 23, 29, 30 다 똑같아요. 21년 내신 분은 21만 원, 22년 내신 분은 22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19년과 20년은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살아서 연금 받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 지급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년 가입하신 분들은 유족연금 기본연금액의 50%를 지급해요. 그런데 20년 가입하신 분들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1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연금 받을 때는 상관없지만 내가 사망했을 때는 19년 가입했다가 사망했느냐 20년 가입했다가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유족연금이 거의 10%까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유족연금을 고민하신 분들은 20년을 채우셔서 연금 받으시는 게 좋아요. 29년과 30년은 그냥 1년 더 받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딱 19와 20은 반드시 여러분이 좀 관리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 돌아가시면 그 가족분이 유족연금은 모두가 받는 건가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개인연금, 개인자산, 개인 주식, 개인 부동산은 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해요.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럼 상속은 내가 지정한 상속에 내가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뭐 배우자 당연히 되고요. 자식, 부모님, 사돈의 팔촌, 조카, 남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어요. 당신 돈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유언하시면 돼요. 그죠? 뭐 유류분이라는 게 있지만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첫 번째가 배우자, 두 번째가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가 60세 이상 부모. 이 정도만 지나고 나면 사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유족임금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배우자가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식한테 갑니다. 자식이 25세 미만이어야 받는데 자식은 컸어. 네. 그러면 없어요. 60세 이상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60세 이상 부모님 돌아가셨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없는 거예요. 특히 이걸 좀 고민하셔야 할 분들이 누구냐면 미혼. 요즘 미혼 많잖아요. 그죠? 열심히 국민연금을 내가 평생을 냈는데 연금 받기 전날 돌아가셨어. 자, 한 달도 구경도 못 해보고 돌아가신 거야. 자, 그러면 개인 재산이야.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65년 동안 내가 부은 돈이 있으니 누구한테 줄게. 뭐 내가 자식은 없지만 조카 네가 가져. 할 수 있겠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게 안 돼요. 결혼 안 했으니까 배우자 없죠? 자식 없죠? 부모님 돌아가셨죠? 평생 내고 빵! 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런 제한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유족연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데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어. 그럼 중복 수령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배우자 사망 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 이영주가 남편이고 네. 김도윤이 부인이야. 자, 남편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고 부인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유족연금, 사망했을 때에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처음 만들어졌던 이유는 88년도 국민연금이 생겼을 때 그때는 대부분 외벌이였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이제 살림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남편은 국민연금 열심히 준비해서 본인 연금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인이 아무 연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편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남편의 국민연금의 60%를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외벌이었는데 지금 다 맞벌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셔도 국민연금 다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각각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다가 사망하면 내가 받던 연금의 한 60% 정도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려고 받더니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있는 거야. 그때는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남편이 200만 원 정도 국민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족연금이 120만 원이 가요. 60% 정도 가니까. 그럼 기간에 따라 약간 다른데 120만 원 갑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또 부인께서 본인은 국민연금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한 50만 원 있어. 자, 그럼 선택을 해야 돼. 50만 원이 커? 120만 원이 커? 120만 원. 120만 원이 크죠. 자, 그럼 당연히 120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네. 120만 원은 그 본인 연금 50만 원이 있든 없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120만 원 받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본인이 받아야 될 50만 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내고 배우자가 연금 받기 전날 남편이 돌아가셨어. 네. 그러면 유족연금 받느라고 본인 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중복으로 주는 게 맞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제 입장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가 제도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중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유족연금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원래는 그것도 안 주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이 이제 상쇄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있죠. 자,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 가입자잖아요. 김도윤 부인께서 공무원이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저는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 받던 분이 사망해. 그럼 유족연금 120만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데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받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어. 역으로 공무원이시던 분이 사망해서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이 저한테 넘어오는데 네. 제가 국민연금 받고 있잖아요. 제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어. 이건 겹치지 않아서. 국민, 공무원 됩니다. 국민 안 되고요. 공무원도 안 돼요. 근데 유족연금 받던 주 재혼하면 또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하던데. 자, 이래서 유족연금 받았어요. 네. 자, 유족연금을 내가 120만 원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배우자가 가셨잖아. 그럼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살면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하죠. 심심하죠. 처음에는 이제 뭐 내가 혼자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살다 보면 또 심심해요. 여기 또 이제 또 활동도 하시다 보니까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족연금 받다가 재혼을 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떻게 되냐면 재혼을 하는 순간 돌아가신 전 배우자로부터 받고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돼요. 사실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재혼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긴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분과 재혼을 살고 싶은데 이 재혼하는 순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안 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경우도 발견되면 전부 다 환수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재혼을
해. 재혼을 했다가 그분과 살다가 또 마음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1, 2년 뒤에 또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유족연금이 다시 부활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한번 재혼했다는 이유, 사유로 인해서 내가 평생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 수급권이 아예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재혼하면 수급권은 왜 소멸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측에서 뭐라고 하나요? 재혼하시게 되면 어쨌든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홀로 남게 돼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배우자에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한 건데 그렇죠. 재혼하는 순간 생계가 생긴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재혼해도 여전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분도 유족연금, 나도 유족연금인데 서로 재혼하는 순간 서로 생계가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개정안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한 경우에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개정안이 올라와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지금은 내가 죽을 일 없고 내가 유족연금 받을 일 없으니까 뭐 나중에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루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미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피해자라고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은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가지시고 이런 제도를 네.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